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에 무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도 집을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역대 최다인 8만 건이 쌓이고 있고 경매 건수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파트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디딤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전세하고 청약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집값의 향방에 어떤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일단 요즘 왜 전세 가격이 오를까? 첫 번째, 매물 자체가 적어졌습니다. 이게 일종의 착시 현상 같은 겁니다. 매물이 작아졌다라는 건, 양이 작아졌다라는 건 공급이 줄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공급이 줄었다기보다는 기존 집을 재계약해서 그냥 전세를 계속 사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전세를 2년만 사는 게 아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4년을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이 중간에 가격에 대한 조율은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이게 유지가 됩니다. 쓸데없이 이사 비용이 들거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보다 서로 적당히 타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 이사할 때마다 수백만 원이 깨지는 건 기본입니다. 이런 착시 현상이 집이 모자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배짱 튕기는 임대인이 또 늘어났고 당장 애들 학교랑 직장이랑 출퇴근 걱정인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이 착시 현상에 급하게 전세 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두 번째,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전세 가격 다시 상승, 전세 매물 품귀 현상, 입주 물량 축소로 전세난 예고,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한 방 일단 나가게 되면 그 효과는 바로 부동산 현장에 전달이 됩니다. 바로 부동산 실전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기사가 한 번 나가면 기존에 5억의 전세를 내놨던 집주인들이 바로 부동산에 전화합니다. 사장님, 우리 집 5억 5천으로 바꿔서 올려주세요. 제가 한때는 매물이 저희 동네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부동산 중에. 그러다 보니까 표본이 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자극적인 기사 한 번 나갈 때마다 아파트 매매가, 또 전세가, 월세 등등이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그냥 호가를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 현상은 어떨까? 집값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집값 상승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 즉각 반영되고 집값 하락에 대한 이슈는 천천히 미미하게 반영된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부동산 시즌, 이사철이라는 게 그래도 많이 요즘은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존재합니다. 최근 아파트 전세가의 급등세는 앞에서 말한 이유들에 더하기 이사철 시즌이 조금 겹쳤습니다. 아무래도 봄, 가을에 확실히 재계약이 끝나고 새로 이사를 가는 분들이 또 물량이 많긴 합니다. 네 번째, 빌라 전세에서 아파트 전세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거 굉장히 두렵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 전세 대신에 아파트로 이동하는 수요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역대 최소입니다. 서울의 빌라 전세 월세 월간 거래량이 1만 건 이하로 급격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빌라를 매수할까, 아파트를 그냥 전세로 좀 더 계속 살까, 이렇게 고민하던 분들이 빌라 매수를 또 은근히 많이 했습니다. 신축 빌라도 포함이고요. 이제는 이런 빌라 매매가 사실상 올스톱 된 것처럼도 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빌라 가격의 상승, 이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서울의 변두리에 1억 후반에서 2억 중반 정도도 팔릴까 말까 시세가 형성됐던 빌라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단독주택이나 구축 빌라를 부수고 일명 집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축 빌라를 지어서 새로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가 4억에서 5억 막 이렇게 형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도 뭐 이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분양가 4억, 5억, 6억 해도 신축 분양이 왜 빌라가 완판이 될까? 일명 작업 감정, 업 감정이라는 걸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의 감정가를 받아내는 겁니다. 실제 이 가치에 비해서 높은 감정가를 받아내서 그거를 들이미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부동산을 잘 모르는 신혼부부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그 감정평가 금액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정가액 대비해서 대출이 또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높이 감정을 한 그 감정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내 집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축 분양 빌라 이 세상이었습니다. 빚내서 영끌한다는 말이 신축 빌라 시장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아파트만 영끌족이 많은 것처럼 지금 알려져서 그렇지 빌라 시장도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때는 온 나라가 집값이 폭등을 하는 중이니까 내가 집을 잘 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거 눈 뜨고 코 베인 상황 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주변에 낡고 오래된 빌라들이 뭐 1억, 2억에서 3억, 4억으로 가격을 확 높여버립니다. 거의 2배 정도 순식간에 오르는 게 빌라 가격이었습니다. 물론 거래는 잘 안 되지만 일단 호가를 그렇게 형성을 하고 어디에나 있듯이 이 1%의 영끌족들이 그 집을 또 삽니다. 이렇게 된 게 우리나라 빌라 시장의 부동산 실체입니다. 아무튼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아파트 전세로 옮겨 타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값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부동산 유튜버로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다 이유를 갖다 붙이면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뭐 상승 이유, 하락 이유 이것만 나열하는 게 과연 옳은 길인가에 대한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썰이 길어진 이유는 부동산 어떤 상승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분명히 아파트 전셋값 상승을 굉장히 크게 들먹거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아파트 매매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의 갭차가 작을 때 매매 시장에 또 수요가 새로 들어오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라리 뭐 지금 내가 이렇게 비싼 전세를 살 바에는 돈을 좀 더 보태서 집을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도 그렇고 갭 투자 하시는 분들도 이때 많이 몰리고 뭐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한 부분을 담당할 거고 영향력을 행사할 거는 분명 맞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짚어본 겁니다. 여러분께 쉽게 휘둘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파트 하락의 이유가 지금은 더 크고 강력합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 뭐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건물주 등이 계시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2차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매수 타이밍을 잡을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물론 부동산 매수 타이밍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본인이 원하는 눈높이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혹 댓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비, 너는 말은 많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엄마. 얼굴 없는 유튜버는 믿을 수 없어. 일단 제가 얼굴 없는 유튜버를 하는 거는 부동산에 있는 어떤 많은 비밀들을 실제 사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누군지 알려지면 더 이상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키 180에 굉장히 호감이 가는 미남형 얼굴이라 부동산보다는 얼굴로 먹고 산다는 오해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거면 제가 정치를 해야지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제발 정치인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눈으로 보여주시길
강력하게 희망해 봅니다. 그래도 구독자 수도 적고 조회수도 적은 제 채널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몇 억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 바로 몇 년도 가격이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019년 가격에 사겠다, 아니다, 2018년 가격이 와야 한다, 2017년, 16년, 15년 뭐 다양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2020년 가격과 2019년 가격에서 매도세, 매수세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각자가 맞는 환경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매수하셔서 최선의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매수 타이밍과 의견이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결과는 10년 후에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법의 주문 여러분께 걸어 드리겠습니다. 부비TV 구독자님들은 부동산 관련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거고 행복하실 거고 다 잘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잘생긴 것도 피곤해 이거. 아는 사람만 알지 이거.